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, 그러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이게 좀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. 저희가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일단 가장 논란이 큰 것 중 하나죠. 20억 원 수수 의혹. 이거부터 좀 보죠. 이게 2024년 12월이었나요?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등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확 불거졌어요. 네, 맞습니다. 2018년에 대구 달성군수 공천, 이걸 대가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 의원이 20억 원을 받았다. 뭐 이런 주장이었죠. 20억 원이요? 액수가 상당한데요. 그렇죠. 근데 추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. 이렇게 바로 일축했고요. 해명도 있었죠. 재산 증가 관련해서. 네, 공시지가 상승하고 또 합법적인 증여 때문이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명태균 씨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.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. 이런 정치자금 의혹에서는 녹취록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 파일 같은 게 종종 증거로 제시되죠. 근데 사실 가장 핵심은 그 녹취의 진위 여부입니다. 진짜냐 아니냐.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이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죠. 그러니까 녹취가 진짜인지 그리고 돈 거래가 있었는지 이 두 개가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 녹취가 진짜인지 또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. 아직은 양측 주장이 좀 팽팽한 상황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정말 좀 파장이 큰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 보죠. 2024년 12월 3일 그 계엄령 선포 당시 일인데요. 추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이걸 방해하고 심지어 내란 방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입니다. 네,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.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꿨다고요? 네,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걸 고의로 늦췄다는 거죠.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. 고의로 지연시켰다.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표결 연기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죠. 맞습니다.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 커졌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국회 절차 방해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내란 행위를 도왔다는 거니까 정말 중대한 혐의인데요.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사건이 경찰, 그리고 공수처,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쳐서 결국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간 겁니다. 조은석 특검팀이죠. 특검으로 이첩됐군요. 네, 그래서 추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받았고요.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. 그때 그 보도도 있었잖아요. 조사받고 나올 때. 네네. 그 오마이뉴스 보도였죠. 특검팀 소환조사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막 질문을 쏟아냈는데 아무 답변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휙 걸어나갔다는 거. 이른바 노룩퇴장. 그렇죠. 노룩퇴장. 당시 언론에서는 이걸 질문을 일부러 피하려는 태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. 물론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죠. 네, 국민의힘 측에서는 애초에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법 자체가 처음부터 추 의원을 겨냥한 거다.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.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실제로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됐었고요. 추 의원 측 해명은 뭐였죠?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해서요? 그 통화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다. 그냥 그 목적이었고 표결 지연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첫 번째는 20억 수수 의혹, 이건 과거 공천 관련된 금전 문제고 두 번째는 계엄 국면에서의 내란 방조 및 표결 방해 의혹, 이건 최근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역할 문제네요. 맞죠? 네, 정확합니다. 그 두 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서 추 의원은 일관되게 허위다, 과장된 정치 공세다 이러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두 사안 모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.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. 그 20억 수수 의혹은 아무래도 과거의 일에 대한 폭로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. 그래서 녹취록의 진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반면에 계엄 관련 의혹은 비교적 최근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시 행적이나 통화 내용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중요해질 수 있죠. 그러니까 의혹의 성격이나 접근 방식이 좀 다르군요. 특히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이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
네,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외에도 이 사건들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 비리 의혹, 이걸 넘어선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의 극한 대립 양상, 그리고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가,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거든요.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서요. 이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 한번 같이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